네. 12월 첫날 뉴욕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도 오늘 오전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에 좀 급등이 있었고요. 강세장이 산타랠리까지 이어질지, 그다음에 내년은 어떨지, 그다음에 내년에 그 코스피 목표 지수는 어떤지, 왜 그런 목표 지수를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로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네. 그 코스피가 오늘 오전에 이제 2,670포인트를 넘으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월에 이어서 12월에 들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 상승을 이끈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3, 4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에 근거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글로벌 전반적인 유동성들이 신흥국 증시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한국 증시로 외국인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역사적 최고치 경신에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장세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마이크론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2021년 실적 기대감까지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뭐 코스피 대형주에 조금 집중을 하고 코스닥은 조금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한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말이죠. 제가 봐도 셀트리온 뭐 삼형제, 그다음에 바이오들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좋지만 사실은 코스닥 대부분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비중의 시총을 차고 있는 바이오가 조금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코스닥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측면, 그러니까 상승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외국인 매수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달, 이제 12월 말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물 출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을 뜯어보면은 시가총액 코스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또 특히 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한 데 반해서 IT 관련주들은 또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막연한 기대감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매물 함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지만 대형 IT, 그게 대형 IT가 상승한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흐름이 아마도 내년 2021년 시장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은 가운데서도 실적 그리고 펀더멘탈 이런 탄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12월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양도세 관련 일단은 매도 물량은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10월에 많이 나왔다고 쳐도 그래도 좀 남은 물량이 좀 있을 테니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12월에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12월에 이게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흐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12월 달에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 시장 흐름 본다 하더라도 쭉쭉 뻗어나가는 듯 보이지만 일중 변동성이나 장중 변동성은 꽤 크거든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시장이 뭐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세가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대주주 요건에 의한 매물 압력도 이제 12월 말로 가면 갈수록 추세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개인 투자자들이 한 해 동안에 60조 이상을 손잡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매수 규모가 컸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높아졌음을 감안해 봤을 때 12월 말로 가면 갈수록 개인 물량의 압박은 좀 커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내년 말에 숏 커버, 그러니까 공매도했던 물량을 걷어들이는 흐름들이 반복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당락을 전후로 공매도했던 세력들이 이 배당락을 지나게 되면 배당 수익률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배당락 전에는 공매도를 걷어들였다가 배당락 이후 다시 설정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여러 가지 매물 소모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면, 올해는 쇼커버 매수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12월 달에는 12월 초중반까지는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지만 12월 말로 가면 갈수록 매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 초 중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장의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12월 중반이 지나면 그리고 조금 매물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뭐 알려진 이런 악재,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숏 커버, 다시 말씀드리면 공매도를 했던 분들이 다시 공매도를 갖다가 걷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좀 작아지는 이런 국면이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본다면 12월 말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조금 나온다면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써서 주식으로 교체를 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는 거일까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의 원인을 봐야 되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리고 실적이 망가져서 실적 전망치가 꺾이고 이제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팔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을 보면은 수급, 심리, 그리고 많이 오른 데 따른 물량 소화 과정, 이런 것들이라면 조정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1년에는 실적 전망치만 본다 하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레벨 수준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실적이 올라오는 만큼 주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2월 말 1월 초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실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주 듣기 좋은 소식인데요. 이제 중요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 얘기를 좀 할 텐데, 며칠 전에 2021년 내년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근데 제목이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 Be Ambitious. 원래 Boys Be Ambitious인데 맞습니다. 코스피가 Be Ambitious 해야 되는군요. 네. 그다음에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3,080 포인트를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강하게 제시하셔도 문제 없겠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합리적인 숫자, 지금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한 목표치고요. 만약에 향후 실적 전망이나 밸류에이션 확장이 더 전개된다면 그보다 지수 레벨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80을 말씀드린 것은 과도하게 어떤 낙관적인 가정을 하거나 추정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익 전망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역사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준에다가 저는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확장,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23% 반영을 해준 거거든요. 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디스카운트할 만한 이유들이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비단 한 지역, 한 국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지역에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그 규모나 강도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유동성 확장 국면이 지속된다는 점 또한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이유고요. 이와 더불어서 금리, 단기간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충분히 12개월 포워드, 향후 12개월 뒤에 예상되는 PER을 11.5배 이상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재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워낙 강세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시장 구성만 본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고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탑10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2개, 2차전지 2개, 인터넷 2개, 제약바이오 2개, 자동차 하나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2017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는 포스코, 은행 업종, 이런 업종 대표주들, 특히 가치주나 저평가, 저밸류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원에 포진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PER 밸류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성장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포진해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거에 봤던 12배, 13배와 지금의 12배, 13배는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저평가됐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예상되는 내년 이익 전망에다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3.80포인트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 14년도부터 16년까지 네. 보면 그 다시 전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였을 때입니까? 원화 강세, 글로벌 경기 회복, 유동성 확대, 저금리 기조 이런 흐름들이 잘 맞물렸던 구간에서 한국은 3년 평균, 한국의 PR이 3년 평균의 플러스 1표준 편차에서 플러스 2표준 편차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이익이 감익되는 구간에서도 밸류에이션 레벨은 유지되는 흐름들을 반복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표준 편차를 사용했고 이 표준 편차를 사용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밸류에이션. 이게 이제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거 이제 표준 편차가 두 단계 높고 한 단계 높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평균보다 두 단계 높을 때는 이제 2014년부터 16년도에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균 PER이 10배인데 우리 이경민 팀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12배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3080의 목표 지수를 세우신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년 GDP는 어느 나라나 기저효과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기저효과들이 일어날 때 GDP든 실적이든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금융위기를 돌아보시든 아니면 IT 버블이 꺼진 뒤에 흐름들을 보시든 기저효과에 유의한 흐름들이 나온 뒤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해봐야 될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에 생각해볼 부분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반짝한 다음에 시장이 경기가 꺾이느냐라는 부분이죠. 일단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021년 GDP 성장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 2022년을 봐야 되는데요. 2022년 전망치 또한 2017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호황기라고 확장기라고 말했던 GDP 성장률보다 레벨 자체가 높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저효과에 의해서 내년이 반짝하긴 하지만 그런 성장세나 확장 국면이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지금 기저효과에 의해 반짝하고 끝날 거야라고 보기는 지금 경기 환경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그러면은 통화정책,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 아니냐?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도 그리고 정책의 목표 또한 물가보다는 고용 안정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여전히 미국 미국 실업률은 6%대입니다. 점진적으로 낮아지긴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연 실업률까지 내려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릴 거고요. 그때까지는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는 차원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통화정책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웬만큼 올라도 평균치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한 통화정책은
완화적, 그러니까 저금리,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는 확장되고 경기는 좋아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데 향후 물가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도 제한적이라면 시장은 이전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님이 굉장히 그 적극적인 비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일정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약간 네, 컨센서스를 하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조금 하회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IT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서베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실업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포인트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을 아침에 갖고 이렇게 오늘 방송국으로 저도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3천까지 가려면 어떤 뭐 우리가 주식을 전부 다 살 수는 없죠. ETF 사기나 되긴 됩니다만 어떤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조금 소위 말해서 비중을 많이 실어야지 시장을 아웃퍼폼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최근 시장 흐름만 놓고 본다면 가치주의 전성 시대가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업종 그리고 수출 관련된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업종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고요. 수출주라고 한다면 뭐 다들 아시겠죠. 반도체, 자동차, 운송 업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 업종은 내년에 역사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지수 그리고 주가 상단을 열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최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한 것도 향후 실적 레벨이 더 높아지고 역사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실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이런 업종들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기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과 수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운송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물가 관련주들, 뭐 철강, 화학, 에너지,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아마 상반기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구분을 짓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는 업종과 수출 업종들은 역사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데 반해서 시클리컬 업종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것, 실적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크게 턴어라운드하는 것은 맞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서기는 한참 멀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돌리는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여전히 성장주와 수출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3080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